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회복을 알고 싶어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임상현 목사님 모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우리 회복에 대해서 또 이렇게 나눔하기 전에 네. 댓글이 이렇게 몇몇 분이 좀 달아주셨어요. 예. 네, 거기서 뭐 어떤 분은 뭔가 자기가 이게 제공해주는 어떤 것을 먹으면 중독에서 또 빨리 회복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한번 그분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도대체 그게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고 다시 우리가 얘기하고요. 한 분은 이게 마약 외에 그 향정신성 약물도 이게 진행성 질병이라고 판단하시는지 여쭤보고 싶다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그 향정신성에 대한 약물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뭐 그 여러 가지 많은 그 용어를 일일이 다 할 수 없죠. 뭐 향우울제나 뭐 이런 것들도 향정신성에 속하는 걸로 알고 있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그 내성이 되는 약물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처음에는 뭐 여러 그 신체적인 어떤 그 치료를 받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약이라 하더라도 그걸 계속 사용하게 되면 또 이제 진행성으로 가가지고 내성이 돼서 또 그거에 대한 또 문제가 나중에는 올 수 있다는 걸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문제는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신다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그 모든 약들이 좋은 약도 많이 먹으면 나쁜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비타민제 같은 거라도 계속 많이 먹다 보면 그게 뭐 과용하게 되고 남용하게 되면 나쁜 건데, 병원에서 주는 약이라 하더라도 향우울제라고 하는 거는 그 치료 어떤 것들을 위해서 준 걸로는 알고 있어요. 그 아픈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계속 사용하다 보면 거기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성이 돼가지고 그걸 계속적으로 먹지 않으면 안 되는, 또 이제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 약은 이제 의사하고 좀 상담을 잘해서 또 같은 약이라 하더라도 그 중독이 되는 약이 있고 안 되는 약이 있으니까 이왕이면 중독이 안 되는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향에 대한 그 약도 그렇게 쓰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여러분들 이제 댓글 달아주시면 필요한 댓글들 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방송하고 답변 드릴 수 있는 것들은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네, 목사님 오늘 또 이제 회복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얘기하도록 하시죠. 오늘은 이제 그 저번에는 제가 이제 그 대마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필로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뭐 다른 또 은어로 사용한다고 하면 뭐 뽕이다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말이 뭐 얼음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제 많은 말들이 있죠. 근데 이제 대부분 보면 우리가 이제 사용할 때는 필로폰이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는 특히 더 필로폰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죠. 네, 좋습니다. 오늘은 그러면은 히로뽕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그 필로폰을 오랫동안 처음에 이제 호기심에 시작했던 그 약물이 대마를 통해서 이제 다시 이제 좀 더 강한 약물을 찾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필로폰이라고 하는 약을 제가 이제 접하게 됐는데, 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성질의 것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필로폰을 처음 제가 접했을 때, 아, 이렇게 좋은 약이 있나. 이렇게 정말 처음 느껴보는 이런 그 감정에 이런 기분들을 제가 느껴본 약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약이 처음에 그런 그 느낌을 줬었을 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저는 이제 계속적으로 그 한 번의 느낌, 두 번의 느낌, 이런 느낌 때문에 그 약의 중독으로 계속 이제 사용하게 되고 빠지게 됐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오랫동안 그 약을 사용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제가 많은 것들이 폐가망신을 받을 정도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거기 이제 젖어가지고 살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됐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나누고 싶은 거는 정말 우리가 약을 좀 마약을 제대로 좀 알아야 되겠다. 네. 이 처음에 주는 그 내 신체적인 변화나 그 감정의 느낌, 그런 느낌 그 뒷면에는 엄청나게 많은 함정과 엄청나게 많은 나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려고 합니다. 사실 그 처음에 느꼈던 감정 때문에 계속 이제 약물을 사용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제가 이 약물을 제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처음에 약물을 사용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권면을 했어요. 하면 안 된다. 다른 거는 몰라도 이 마약을 하게 되면 아편쟁이가 되는 거고 이 마약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서운 거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처음에 제 가족이 얘기를 해줬죠. 근데 가족이 얘기했는데 저는 그 가족들의 얘기를 듣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제 지인들이 여러 많은 분들이 이제 저에게 이제 얘기를 해줬죠. 그래도 저는 그것을 또 들으려고 생각도 안 했고요. 왜? 그 약물을 처음 했을 때 그 감정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약물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을 잃게 되고 또 그것으로 빠지게 되고 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나만에 대한 세상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그것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이제 계속 이거 사용하다 보니까 점점 내가 내 생활을 못하게끔 이게 만들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약물을 사용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고, 또 뭐 매스컴이나 이런 그 책에서나 봤을 때, 이런 이것은 신체적인 어떤 변화가 온다든가, 뭐 생활을 할 수 없는 이런 그 구조가 된다든가 하는 것들이 처음에는 오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건 뭐 거짓말이 아닌가. 이것은 나는 사용하니까 그렇지 않은데 라고 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그거를 무시하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말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래서 사용을 하지 못하게 했구나라고 해서 느꼈을 때는 저는 제 몸이 제가 내 몸이라 하더라도 내가 컨트롤을 못할 정도로까지 이제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제일 크게 컨트롤을 하지 못할 정도로 된다면 뭐 일을 못하고 뭐 내가 이제 뭐 혼자 뭐 약물을 하고 내가 뭐 여자들을 추구하고 하는 거는 뭐 자연히 그 약물하는 과정에서 오래 하다 보니까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를 알게 됐는데 저는 원래 성격이 남을 의심하고 좀 이렇게 두려워하고 이러는 성격이 좀 아니거든요. 왜냐면 저는 뭐 혼자서 정말 내가 모든 것들을 자수성가를 했고 그리고 이제 건달 생활을 하면서도 또 나 혼자의 또 이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고 뭐 경찰들도 무서워하지 않고 무슨 어떤 그 사물의 것들이 이렇게 나한테 다쳐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워지게 되고 또 이제 좀 의심이 되고 하는 이런 증상들이 오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일 처음에 의심 오는 게 저는 내 주위의 친구들이 이제 의심이 되더라고요. 의심이 되는 게 왜 친구들이 의심이 되냐면 그 마약에 대한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약을 사라고 줬었을 때 그러면 얼마 정도의 뭐 나한테 뭐 100만 원이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그러면 100만 원에 내가 100만 원을 줬는데 이 친구가 나한테 뭐 한 50만 원 주고 사가지고 뭐 50만 원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면 나한테 양을 좀 많이 샀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뭐 쉽게 얘기해서 뭐 10g을
뭐 100만 원에 샀는데 뭐 나한테 200만 원이다, 300만 원이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 돈을 나한테 달라 그래가지고 가지고 가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친한 친구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의심이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제 의심이 점점 깊어지면서 친구를 의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나를 갖다가 신고하지 않을까, 또 나를 경찰에 이렇게 뭐 고발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그 생각들이 선뜻 이렇게 들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약 사용을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처음에 약 사용을 많이 하지 않고 이제 뭐 한 번 정도 사용을 하게 되면 뭐 이틀도 가고 3일도 가니까, 그리고 뭐 한 번 사용하고 이틀 3일 간 다음에 또 그 바로 하는 게 아니고 또 이제 일도 해야 되고 또 가정도 있기 때문에 또 가정에 대해서 또 가장의 역할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시간이 좀 이렇게 일주일이고 2주일 정도의 시간이 이제 텀이 가더라고요. 한 번 정도 이렇게 했을 때. 그럼 한두 번 정도 이렇게 하고 뭐 1, 2주 가고 또 한두 번 하고 나서 1, 2주 가고 이런 과정들이 거치다 보니까 뭐 두세 번 정도 하고도 뭐 한 달 정도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약을 한 번 했었을 때 내가 이제 잠을 한 2, 3일씩 못 자고 또 이러다 보니까 약을 안 했을 때는 내가 또 이제 좀 잠을 자게 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힘이 없고 좀 이제 금단 증상이라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좀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사회생활 하는데 또 어려움이 좀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하루나 이틀 좀 쉬다 보면 또 이제 그 전에 있는 모습으로 돌아오고, 그것도 이제 일도 하다가 또 생활도 하다가 또 이제 또 약물을 또 하게 되고. 근데 이제 그런 증상들이 이제 오게 됐죠. 의심에 대한 증상들. 네, 많은 분들, 힘든 분들 함께 같이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회복입니다. 회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